어렸을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던 여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라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의 아줌마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 엄마처럼 비가 올 때 학교로 우산을 들고 나와주거나 준비물을 두고 갔을 때 학교에 찾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아이에게 헌신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엄마랑 어릴 적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저희를 키우려고 하니 굳세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게 아직도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결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사회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25살이었고 오빠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 뵌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한마디만 꺼내면 쏘아보기 바빴고 그런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해서 제가 잘하면 어머님도 변할 거란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 표를 팍팍 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보면 반가워하고 자꾸 집 얘기며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눈치챌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다 사달라는 거였죠. 어쨌든 혼수로 해드리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집까지 해왔더니 어머님의 태도가 살짝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계속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더군요. 그때 많이 힘들긴 했지만 남편이 저의 말을 잘 믿어주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임신을 결혼 후 1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아이를 유산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죠. 제 몸속에 있던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조금의 쉼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저의 몸 때문인지 임신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다투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계획을 또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많은 스트레스가 겹쳤었고 힘든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원래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던 저이기에 그때의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저희 사이를 풀기 위해 둘 다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저희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애 때처럼 대해보기도 하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저희의 사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젠 서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도중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집에는 저만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집에 저라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드렸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 대신 톡 쏘아대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야? 아들은 어디 가고 너만 있어?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아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좋냐? 네 남편을 봐라. 너가 그렇게 달달 볶아대니까 애가 삐쩍 말라가잖냐? 지 몸은 더럽게 챙기나 보네. 얄밉게 오히려 얼굴빛이 좋아진 것 같네? 참고로 그때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살이 너무 빠져서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어도 집안일도 다 하고 회사 일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못 먹어도 남편 밥은 다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슬펐습니다. 제가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무시당하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저 오히려 지금 5kg가 넘게 빠지고 주위 사람들이 병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저 힘들게 일 끝내고 집에 와서도 저는 못 먹어도 오빠 밥은 항상 챙겨줘요. 어머,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도 못 빼는 몸 같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너 꼴도 보기 싫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아들 올 때까지만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제가 왜요? 이 집 어머님 집도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해온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래서 여자가 더 능력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갑질하는 거니? 웃긴다 얘.
이젠 이런 시어머니하고 말싸움하는 것도 지치고 오빠와 사이도 안 좋다 보니 이젠 이 집안과 계속 사이를 이어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제 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하고 평생을 마주하며 살 바에 차라리 오빠랑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저 요새 사이 안 좋아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 오빠랑 다시 잘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어머님의 태도에 그런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은 오신 김에 이 집에 있는 오빠 짐이나 가지고 가세요. 어머머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이나 미칠 거면 곱게 미치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달달 볶아 대시지나 마시고 아들 짐 챙겨가지고 집이나 가셔서 셋이서 알콩달콩 사세요. 야!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캐리어에 남편 짐을 하나둘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제 뒤통수에 쏘이는 말들을 모두 무시하며 꿋꿋이 모든 것들을 담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는 건 빨리 끝났습니다. 여기 다 쌌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 짐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시고요. 한 번만 더 소리 지르시면 저도 막 나갑니다. 뭐야, 너 지금 장난해? 어른한테 버릇없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기본 교양도 없니? 너네 엄마는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보다.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던 저의 이성이 어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끊어지게 되었고 저도 이젠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적당히 하라고 했죠? 라고 말한 뒤 남편의 짐과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밀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계속 쾅쾅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고 큰 소리가 나다 보니 이웃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의 짐을 들고는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도 하기 전에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뭐가? 나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어머니가 또 너한테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얘기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럼 어머니가 몸 아픈 며느리한테 지 남편은 제대로 안 챙겨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건 잘한 거야? 아들이니까 걱정된 거겠지. 지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나보고 아버지가 없어서 기본 교양도 없다더라. 다 필요 없고 우리 어차피 계속 사이도 안 좋았고 너도 끝내고 싶어 하잖아. 그냥 끝내자 이쯤에서. 내가 끝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는데? 엄마가 한 그 말은 심한 게 맞긴 하지만 너 행동도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야. 내가 뭐 어머니를 때리거나 협박이라도 했니? 그냥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야. 몰라. 나는 끝내든 말든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난 용서 못해. 그럼 지금 내가 사과하면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이가 없었지만 이놈과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면 열받아도 참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해서 사과할 테니까 당장 이혼해줘. 그리고 최대한 깨끗하게 헤어지자.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제가 전화를 걸길 기다렸던 건지 통화 연결음이 얼마 가지 않았는데 바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니? 얼굴 보고 했음 못했을 텐데 전화상이라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깟 자존심 버리고 어머님 아까 제가 한 행동은 죄송해요. 하지만 저 오빠랑 헤어지는 건 바꿀 생각 없어요. 뭐? 내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오빠랑 지금 사이도 좋지 않고 이제 어머니가 저와 오빠 사이 이간질하는 거 더 견딜 자신이 없네요. 저와 헤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한테는 제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깔끔하게 마음에도 없는 인사도 했네요. 그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어머니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보내주고 사과했으니 깔끔하게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거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었다는 것을 지켜봤던 남편이 몇 번을 저를 잡더니 그 후로 저를 놔주더군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월수를 따져보니 저희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노력했을 때 확정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를 핑계로 그 집안과 계속해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직장을 그만둔 뒤에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희 오빠들은 제가 간 시골에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이를 낳고 엄마와 함께 오빠가 차려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상황이 저의 엄마처럼 남편이 없는 상황이긴 해도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알려줄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크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곤히 잘 자고 있는 제 딸이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었으면 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